자, 지난 1탄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정말 기본이 되는 스킨케어의 기본들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연고 추천까지 했습니다. 이번 2탄에서는 저의 데일리 루틴 케어랑 그리고 나이트 케어, 스페셜 케어,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이렇게 야무지게 이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1탄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것들을 꼭꼭꼭 지킨다 라는 각오 먼저 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탄에 말씀드렸던 그 기초들을 하지 않고서 이번에 아이템들 막 이렇게 해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선 데일리 케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세수를 하기 전에 비누로 손을 싹 닦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얼굴 세안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클렌징 폼으로 마사지하는 시간과 이거를 닦아내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이렇게 없애는 시간이 길었어요. 전보다 확실히 길게 가져갔고, 그렇다고 해서 막 몇 분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뭐 예전 같았으면 한 3번 이렇게 닦았을 거를 5번, 6번 이렇게 헹궈준다라든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이런 노폐물, 이런 것들, 이런 노폐물이나 세균들이 금방금방 죽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잘 마사지를 하고 오래 시간을 들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폼 클렌징으로 싹 세안을 해주고 나서 물기를 다 없애지 않아요. 그렇지만 막 너무 이렇게 흐르진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 이 웰라쥬 세럼을 싹 뿌려줍니다. 제가 우선 이 웰라쥬 세럼을 정말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기억으로 첫 번째 사용했던 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너무 유명한 수분 세럼이었는데 제가 1년 전에 봤던 그 다른 유튜버분의 트러블 극복기 거기에서도 이 제품으로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면서 수분을 싹 잡아줬다라는 그 추천글을 보고 저도 바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물기가 남아있을 때 수건으로 걷어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바로 이 앰플을 싹 뿌려줘요. 차차차차차차 다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얼굴의 수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얼굴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이게 진짜 빨리 없어져요. 그래서 수분을 싹 한 번 다 하고 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흡수를 시켜주는 게 필수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또 얘를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저는 초반에는 5번까지도 했었습니다. 점점 가면서 한 3번만 해도 충분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처음에는 5번 정도 이렇게 피부 레이어링이라고 하죠. 그거를 해주면서 수분을 충전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딱 피부 수분을 딱 채워주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여드름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 있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어나 뭐 에크논 크림 이런 그 여드름 연고를 발라주고 자면 됩니다. 쉽지만 이거를 진짜 꾸준히 레이어링과 보습 그리고 이런 연고 이걸 맨날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면 좋아요.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물이랑 같이 이렇게 흡수가 될 때 더 배로 잘 흡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세수하고서 물을 다 없애지 않고 얘를 레이어링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초반에 피부 건조함이나 뭔가 피부 컨디션을 싹 잡는 데 도움이 됐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 웰라쥬 요거 정말 추천드리고 얘를 쭉 잘 쓰다가 이제는 막 5번씩 레이어링 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컨디션이 괜찮아졌다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수분 앰플들, 세럼들을 사용을 하면서 요거 넘버즈인 1번 있죠. 제가 요거 진짜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걸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분 세럼들은 전 이렇게 2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좀 물처럼 이렇게 맑고 그다음에 흐르는 그런 제형으로 여러 겹 레이어링 할 때 정말 좋고요. 얘는 하나로 약간 좀 가볍게 끝내고 싶을 때 수분 세럼 요거 넘버즈인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피부가 좀 많이 좋아지고 나서는 요거 코스알엑스 부스터 세럼 얘를 쟤네 세럼 바르기 전에 발라주는데 얘 자체가 우선은 수분감을 싹 만들어주는 그런 제형이고 이 세럼 위에다가 저런 앰플들 수분 세럼 발라주면 더 촉촉하게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아서 얘도 저는 잘 쓰고 있고 저런 세럼들을 싹 발라주고 난 다음에 또 추워지는 겨울이나 피부 뭔가 너무 건조해지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 수분 크림을 싹 발라주고 겉에 막을 한번 씌운다는 느낌으로 이런 크림들 있죠. 수분 크림.
또는 이런 회복 크림 같은 거를 마지막에 얇게 한번 싹 얹어주는 편이었습니다. 이 닥터지의 이 레드 블레미쉬, 얘는 정말 가볍게 마무리가 되어서 수분 세럼 바르고 이 크림을 싹 바르면 얼굴 장벽을 한번 싹 코팅해주는 느낌으로 얘 잘 사용을 해주고 있고, 저렇게 수분 세럼을 바르고 나서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는 보들보들 그렇게 좀 유분감이 있어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요거 톤 28의 시카페타 요 새벽 크림, 이것도 진짜 잘 썼어요. 제가 요거는 좀 특이하게 좀 잘 맞는다라고 느꼈던 게 얼굴에 바르고 나서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수분처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컨디션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내 피부에 잘 맞는 이런 크림으로 마무리를 한번 싹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요철이 있으면 자극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걸 계속 만지거나 뭔가 쓸거나 이러면 안 돼서 패드류를 사용을 안 했었는데, 어느 정도 피부 컨디션이 괜찮아지고 나서는 피부 결, 그리고 약간 노폐물이나 이런 거 정리를 해주는 용도로 이 넘버즈인 패드를 같이 사용을 해주면서 약간 더 피부가 수분감도 잘 먹고 피부 결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먼저 싹 해주고 수분 세럼 해주고 스킨 부스터 해주고 뭐 등등등 그 뒤에 해주는 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했을 때 나이트 케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요거는 지성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진짜 지성이라서 클렌징 워터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밤 같은 경우는 진짜 화장이 너무 두껍거나 아니면은 이런 피지나 이런 블랙헤드를 없애는 용도로 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도 사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우선 기본으로는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바이오더마의 이 클렌징 워터를 진짜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만한 걸 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정말 추천드리고, 얘가 좀 순하게 잘 지워지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몇 통째인지도 모를 정도로 잘 사용하고 있어서 얘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클렌징 밤은 요거 휘프트의 무화과 요걸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은 폼 클렌징 추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폼 클렌징은 우선 제가 이걸 진짜 잘 썼어요. 화농성 올라오고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났을 때 이 폼 클렌징으로 전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얘로 먼저 폼 클렌징을 싹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서야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폼 클렌징들을 사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 루틴이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은 이렇게 순하게 폼 클렌징 이걸로 사용을 해서 세안을 해줬고, 저녁에는 피지나 이런 노폐물들이 얼굴에 막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딥 클렌징, 이런 떡속 이런 거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저는 아렌시아의 폼 클렌징 이거 잘 사용을 해줬었는데요.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 색깔이 조금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란색을 쓰고 있지만 그 초록 색깔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같은 맥락으로 얘도 약간 스크럽이 되면서 이렇게 딥 클렌징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금 4가지 욕심쟁이 같아. 전 이렇게 4가지의 폼 클렌징을 더 사용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좀 떡속같이 리치하게 폼 클렌징 제형이 돼서 얼굴 각질 제거랑 약간 딥 클렌징 이런 걸 해주는 그런 제품, 떡소이라고 하죠. 이런 제품도 저는 사용을 해주면서 이렇게까지 같이 사용을 해줬어요. 얘는 좀 생크림 같은 그런 제형이 무난무난하게 딥 클렌징이 잘 되는 그런 클렌징 폼이었고요. 그래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건조한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이 원그리디언트 요것도 잘 썼고, 그리고 요거 아임프롬의 애프리콧 요거 샤베트 요것도 정말 잘 썼어요. 일단 향기가 너무 좋고요. 향기가 너무 좋고 얘도 순해서 그냥 화장하지 않은 그런 피부에서 폼 클렌징 하는데 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효소 클렌저라고 하죠. 요것도 정말 잘 썼어요. 이게 피그 엔자임이라 해가지고 그 약간 효소 이런 제품들이 스크럽까지 같이 해주면서 이렇게 모공 속속이 잘 클렌징을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임프롬 거 요것도 전 잘 써서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제공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뭔가 순하면서도 피부 이런 클렌징이 정말 잘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 쫀쫀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또 잘 쓰고 있습니다.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요걸 쓸 때가 더 잘 맞을 때가 있고 저걸 쓰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션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셜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거는 맨날 하는 게 아닙니다. 맨날 하는 게 아니고 피부 컨디션을 보고서 약간 오늘은 요거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오미자 세럼인데요. 얼굴 각질이랑 이런 피지 이런 걸 좀 정돈을 해주는 세럼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르고 1, 2분 정도 좀 롤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걸 하고 나서 피부 결 그리고 이런 피지가 확실히 정리가 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모공 피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팩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율의 이 부들밤 이거 정말 잘 썼습니다. 모공이랑 이런 데 싹 다 이렇게 메워주고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말려주면서 약간 화산송이 팩?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도 정말 잘 써줬고요. 피부 결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최근에는 요 비플레인 녹두 요것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건 조금 더 촉촉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 얘는 피부 그런 모공을 쫙쫙 당겨준다라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스페셜 케어로 사용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피부광, 이런 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피부 초반에, 트러블 초반기에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건 절대 안 되고 한창 트러블 올라와 있는 그 시기 말고 트러블이 한번 싹 가라앉는 그런 시기, 괜찮은 시기 있죠? 그럴 때 추천을 드리는데요. 바로 짠! 이 리들샷입니다. 이게 피부에 자극이 가요. 이게 그래서 트러블 피부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피부 자극이 가가지고 트러블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피부 컨디션 괜찮아지고 나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를 먼저 세안한 얼굴 위에다가 바로 발라주시고 그 위에 세럼이랑 뭔가 효과를 원하는 그런 세럼들 있잖아요. 뭐 화이트닝 아니면 뭐 주름 미백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세럼들 컨디션이 좀 좋아진 상태에서 발라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데일리로는 100을 쓰고 있고 좀 스페셜하게 하고 싶다 하면 300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트러블 극복을 하면서 사용했던 아이템들 그리고 괜찮은 조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싶었던 아이템들을 다 꺼내왔어요. 정말 그동안 제가 정말 잘 쓴 아이템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안내해 드렸다시피 그 기초적인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시너지로 피부가 좋아지는 거지 얘만 주구장창 사용한다고 해서 피부가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점 꼭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피부가 좋아진다고 경험을 좀 느낀다 했었던 게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 나 이 트러블은 어쨌든 없을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꾸준히 피부에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피부 때문에 화가 난다. 이거 손쓸 도리가 없다 하면 피부과에 가서 이소티논이나 뭐 이외에 그 의사 선생님과 의논해서 처방을 꼭 받으시고 내 몸에 잘 맞는 그런 처방을 받아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싹 해보자면 첫 번째, 새벽 2시 전에는 무조건 잠들기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먹는 음식, 배달 음식이나 이런 자극적인 거 피하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경험하면서 1년 동안 그 식단이 바뀌어서 피부가 지금처럼 나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조심하고 물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세수하기 전에 무조건 비누로 사사삭 해서 하고 그리고 트러블 너무 화가 난다고 신경 쓰인다고 해서 거울만 계속 보고 있지 말기. 그게 저한테는 좀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트러블 나고 그럼 또 거울 보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그 유무는 크게 효과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때그때 컨디션이나 이런 생활 습관 그리고 먹는 거 뭘 바르는지 뭐가 잘 맞는지 요거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 여러분도 피부 트러블 박사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면서 얻은 아이템들, 이런 루틴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다 해드렸어요. 이게 도움이 진짜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은 거라서 사실 저도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돼서 뭐 좋은지 이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했는데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무 맹신하진 말아주시고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제 친구는 저걸로 많이 나아졌다더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걸친 저의 피부 트러블 극복기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소개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금이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슬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트러블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안 좋아질 때 확 뒤집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제품이 있다면 저한테도 꼭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키에의 트러블 극복기였습니다. 안녕!